어떤 곳은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세상이 깨달을 때까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캐나다 북극이 바로 그런 곳이죠. 역사의 대부분 동안 그곳은 그저 얼음, 눈, 바위, 술록, 그리고 더 많은 얼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가 되어 캐나다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전기차, 위성, 미사일 시스템에 필요한 광물이 숨어 있거든요. 게다가 수요는 급증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채굴하고 자원을 갖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력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정제하며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거나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거나 스마트홈 조명을 켜려 해도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건 많은 강대국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게 전기화되는 시대에 지정학적 경쟁국에 의존하는 건 최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청정기술 보물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모두 경쟁 중입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과 미개발 잠재력이 캐나다에 우위를 줄 수 있죠. 세토나드는 수십 년간 이 광물들을 보유해왔지만 낮은 가격과 험한 지형, 세계적 수요 부재로 대부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타와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2022년 캐나다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과 세금 혜택을 담은 핵심 광물 전략을 발표해 기업들의 채굴을 유도했습니다. 북쪽 오지의 광상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 항구, 송전선 건설 계획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60종 이상의 광물과 금속을 생산하는데 그중 31종이 현재 핵심 광물로 분류됩니다. 그중 6종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죠. 리튬, 흑연, 니켈, 코발트, 구리, 그리고 희토류입니다. 하지만 채굴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계획은요, 자국매 처리입니다. 그 얼어붙은 보물을 국내에서 반짝이는 새 배터리로 만드는 거죠. 검산뿐 아니라 정제소, 가공센터, 첨단 공장들이 눈더미와 정막만 있던 곳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말만 할 때 캐나다는 도로를 깔고 송전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설원을 첨단 기지로 바꾸고 있죠. 묻힌 보물에 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도로가 수백 킬로미터 전에 끊기는 오지이고 땅은 1년 대부분 꽁꽁 얼어 있으니까요. 귀중한 걸 발견해도 운반하는 게 악몽이었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캐나다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밈이나 음악 만들 때 쓰지만 지질학자들은 엑스레이 투시경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하듯 북극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시추하는 대신 수십 년 된 코어 샘플을 인공지능에 입력해 지하에 뭐가 있는지 놀랍도록 정확한 예측을 얻고 있죠. 해적의 보물, 지도에서 여기를 파세요 라고 알려주는 GPS로 업그레이드한 셈입니다. 지올로직 AI와 코발트 메탈스 같은 회사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넣고 니켈, 코발트, 희토류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고 있죠.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캐나다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스캔으로 수십 년 된 암석 샘플을 재분석하는 시범 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목표는 새 구멍 하나 파지 않고 기존 방식이 놓쳤던 광상을 찾는 것이죠. 좋게 들리지만 제가 너무 쉽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극 채굴은 물류의 악몽이거든요. 우선 이곳은 그냥 외진 땅이 아닙니다. 캐나다 북극은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투에 걸쳐 국토의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인도보다 넓지만 인구는 작은 도시보다 적은 지역입니다. 대부분이 영구 동토, 황야 또는 북극 군도에 흩어진 얼음섬이죠. 기온은 여름에 겨우 섭씨 10도에서 영하 40도 이하까지 떨어지고 땅은 1년 대부분 얼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영하 40도는 화씨와 섭씨가 같다는 거 아셨나요? 두 단위가 교차하는 유일한 온도입니다. 변화율은 다르지만 충분히 추워지면 결국 만나죠. 저 같은 날씨 덕후를 위한 작은 상식이에요. 어쨌든 북극에서는 그냥 트럭 몰고 가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거기선 도로가 그냥 끊기거든요. 뭔가 짓고 싶다고요?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혹독한 겨울 한 번이면 모든 게 중단됩니다. 더 북쪽으로 가려면 모든 게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식량, 연료, 기계, 그리고 그건 더 많은 돈을 의미하죠. 돈 얘기가 나왔으니 또 다른 서늘한 사실은 비용입니다. 극북에서의 채굴은 호주나 칠레보다 훨씬 비쌉니다. 인공지능이 광물 위치를 알려줘도 사람과 대형 장비가 파야 하고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캐나다 북부 대부분은 원주민 땅입니다. 퍼스트 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 공동체가 수천 년간 살아왔고 광물 매장지는 종종 그들의 조상 땅에 있죠. 그래서 캐나다가 북극 개발을 말할 때 이건 도로와 로봇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트너십과 협력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원주민 땅의 프로젝트는 협의가, 많은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요? 일부 공동체는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선두에 서 있습니다. 누나부트와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원주민 소유 기업들이 이미 자신들의 조건으로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 있죠. 캐나다가 이걸 해내려면 기술과 자금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하죠. 이 모든 걸 고려하면 캐나다가 해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요. 기술 발전과 파트너십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정리해볼까요? 숨겨진 자원, 확인, 새 전략, 수립, 대규모 자금, 승인, 인공지능 도구, 배치, 원주민 파트너십, 진행 중, 인프라, 이미 착공. 눈덩이가 눈사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탐사가 투자를 부르고, 투자가 도로를 앞당기고, 도로가 더 많은 광상을 열고, 광상이 공장을 끌어들이죠.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대로 가면 북극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아이디어에서 제국으로 성장해 동결 자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캐나다만 돕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죠. 계획대로 되면 미국은 히토류를 지구 반대편에서 들여올 필요가 없습니다. 북쪽을 보며 술록에게 손은 들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서 필요한 걸 구하면 되죠. 그래서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 노력을 지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북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원과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게 이건 단순한 원자재 공급국을 넘어 청정 기술 경제의 핵심 중개자가 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자신이 전기차를 만드는 동안 이웃이 뒷마당에서 몰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 셈이죠. 세계적으로는요, 자원이 풍부해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건 우리 일반인들에게 항상 좋은 일이죠. 더 싼 코발트, 니켈, 리튬은 더 싼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더 싼 배터리는 더 저렴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폰, 노트북 모든 것을 뜻하죠. 아직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듯이 북극 채굴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상 캐나다의 청정 기술 엔진이 완전히 가동되면 더 많은 공급과 짧아진 공급망이 점차 비용을 낮출 겁니다.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의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은 한 나라가 수출을 끊거나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믿을 수 있는 공급자로 나서면 세계 시스템이 숨쉴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단일 장애점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생산할 수 있게 되죠.